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학교론 첫 진도입니다. 자, 어, 학교론은 일단 교재적인 문제를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중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세요. 자, 내가 별 표시해 주는 거 확실히 반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출 문제 보면은 요 기출 문제 있죠. 요 유행대로 한 이거를 한 3순환 정도 하면은 요 기출 문제 안에 있는 내용만 익혀도 합격하는 데 별 지장이 없어요. 요 개로는 그 위주로 계속 공부하면 됩니다. 자, 오늘 첫 진도 해가지고 우리가 감정 평가까지 갈 건데 이번 과정에는 정책론 부분을 우리는 안 할 거예요. 정책론 부분 안 하고 다른 부분에 투자론에 좀 집중을 또 하고 감정 평가 부분에 집중할 겁니다. 자, 교재 페이지가 34페이지입니다. 자, 부동산 총론인데 오늘 우리가 부동산 총론 부분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총론 부분은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40문제 중에서. 자, 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있는데요. 항상 말하지만 요거를 교재를 한번 읽어보고 끝나세요. 거기 보면은 그 부동산의 본질 있어요. 그럼 부동산학 있는데요. 그 부동산학에 보면은 첫 번째 정의가 있어요. 자, 정의 보면은 부동산 학은 부동산 활동 밑줄 거세요. 부동산 활동 이거를 부동산 현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하는 데 일어나는 것을 활동이랍니다. 그 활동의 결과를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현상이라 하면 안 된다는 거 문제 볼 때 잘 보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부동산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한다 하는 게죠. 그리고 이론적 체계가 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부동산 학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별 표시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김영진 교수가 우리 부동산 학의 시초가 됩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을 능률할 원리라고 있죠. 그럼 능률할 원리 밑줄 거세요. 원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과학성 또는 이론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성, 이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응용 기술, 이거는 기술성입니다. 자, 개척은 종합 응용과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종합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학문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학문들을 말하니까 그거를 조금 더 줄여서 말하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다루는 여러 가지 학문이 있지만 법률적, 그다음에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좀 압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굳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풀이를 안 하더라도 모든 학문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학문적 성격이 있는데요. 자, 학문적 성격 항상 이거는 자주 출제는 되지 않지만 문제 오지 지문이에요. 그 중에 한 개 지문이 놓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익혀줘야 되는데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하는 데 따라서 일어나는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럼 응용을 하니까 응용했다는 것은 직접 몸을 움직였죠. 실천과학이다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응용과 실천은 아들 뭡니까?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이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응용과학이다, 실천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그럼 응용과 실천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구체적이 되겠죠. 구체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인간과 인간과에 따라서 일어나는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사회과학입니다 하는 것을 문장 한번 읽고 끝나세요. 한번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학은 모든 학문을 다루는 무슨 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하는 거죠. 종합과학이다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다룰 때는 각종 뭡니까? 민법, 그다음에 사법적인 문제와 공법적인 문제가 계속 결부되죠. 그래서 하나의 뭐다? 규범과학입니다. 규범과학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안 되는 것만 우리가 알면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암기하지 말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성격이 아닌 것은 있는데 거기서 뭐냐? 순자는
추하다 이렇게 순자는 추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동산학은 여기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실천의 경험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순수과학은 아닙니다. 순수과학이다 하면 X입니다. 그래서 사회경험과학이니까 요거는 자연과학이다. 자연과학도 아닙니다. 자연과학이다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응용 실천 경험이 있으니까 구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추상적 학문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과학 아니고 자연과학 아니고 그 다음에 추상과학이다 이렇게 추상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제 성격 별표지 한 개 해가지고 구분을 꼭 해주시고 36페이지 보죠. 자 36페이지는 간단하게 그게 표가 있어요. 자 방금 부동산학은 무슨 학문이라 했어요? 종합응용과학이다라고 했죠. 그럼 종합적인 문제를 제체로 압축하니까 세 가지 측면을 말한다고요. 그걸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했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래서 부동산 학이라는 것을 3대 측면, 세 가지 측면을 바라보니까 압축되는 것이 뭐다? 법률 개념과 그 다음에 경제 개념과 그 다음 돈, 기술적 개념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3대 측면을 두 가지 측면 2대 측면으로 바라보니까 법과 경제는 실체를 두고 있지 않죠. 실체를 두고 하니까 우형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기술적이라는 것은 뭐 건물이 보이죠. 땅이 보이죠. 공간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유형적인 측면이다 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거기에 표가 있어요. 가운데 딱 표가 있어요. 그 표를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여기서 3대 측면을 바라볼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거를 또 다르게 이 전체를 일컬어서 우리가 무슨 개념이냐 종합 개념 우리가 종합하면은 복합 개념 이렇게 생각해요. 종합하면은 똑같은 의미 복합이다 하는 거예요. 복합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개 이상의 결합된 개념을 말해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결합된 개념 복합 개념 하면은 경기 이렇게 됩니다. 2대 측면 하면은 유형과 무형을 나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면은 2번 부동산의 연구 범위 및 접근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요거는 최초에 우리가 처음에는 시험에 출제가 좀 되었다가 요즘에 거의 출제가 자주 안 되는 법입니다. 근데 전혀 안 될 거다 이런 건 아니고 확률은 뭡니까? 0.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 보면은 그 위에 표가 있는데요. 부동산 환경과 부동산 연구 분야라고 있죠. 그래서 뭐가 분야 있나요? 결정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지원 분야가 있고 기초 분야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되어 있어요. 피라미드. 그 자체를 이렇게 피라미드 보면은 맨 위에 여기 뭐야 정상에 있는 것이 뭡니까? 오너죠. 오너. 경영자죠. 그래서 경영자가 뭐냐? 결정을 합니다 하는 거죠. 그럼 경영자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모든 자료를 뭡니까?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끔 자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원 분야다 이렇게 해요. 그럼 맨 밑에 있는 모든 학문들, 모든 인간이 다루는 모든 학문들을 다루는 것을 기초 분야다 이렇게 해요. 모든 학문들이 뭐다? 기초 분야. 그럼 기초 분야를 가지고 지원 분야를 올라가고 지원 분야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너가 결정하는 것은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투자 활동이 있어요. 예. 그러면 투자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돈. 그래서 그거를 자금을 조달한다. 금융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금이 조달했으면 이제 뭐냐? 개발할 것인가? 개발하지 않고 보존할 것인가? 개발 활동. 그래서 투자 활동, 금융 활동, 개발 활동.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정책을 편다 하는 거죠. 정책.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보면 결정 분야는 결투, 금, 개, 정 이렇게 하면 돼요. 결투, 금, 개, 정 일입니다. 자, 이거를 결정해서는 지원 분야가 있는데 이 지원 분야는 우리가 뭐냐? 마케팅이 있어요. 마케팅하면 우리가 판매 기술 이렇게 말합니다. 판매 기술을 말하는 것을 마케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부동산의 관리 활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감정 평가 활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상담 이런 것을 지음 분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듣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기초 분야를 토대로 해서 지음 분야가 있고 지음 분야가 있으면 결정 분야 있는데 결정 분야는 뭡니까? 결투, 검계정 이렇게 한번 보면 되고 지음 분야는 마간, 평상 이렇게 마간, 평상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이번에 38쪽에 부동산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접근 방법은 우리가 거기에 가로 1번에 보면 그 종합식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 종합식 접근 방법은 별표시 한 개 해주고 넘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39쪽에 있는 6번 워사 결정론적 접근 방법 그거에 별표시 한 개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의 이념적인 문제는 넘어가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41페이지 옵니다. 41페이지 보면 부동산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에 따르는 인간과 부동산 관계,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능률의 원리를 개선한다 했죠. 그래서 활동입니다. 활동. 자, 그러면 활동적인 문제에서 누가 인간을 이용하느냐 하는 거죠. 주체가 있어요. 근데 활동은 주체가 있는데 우리는 자, 법도 뭐가 크게 나눕니까? 사법. 그리고 공법 이렇게 크게 두 개 나누죠.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을 다루는 것을 뭐냐? 사법인데 그를 사적 주체가 있다고요. 무슨 주체? 사적 주체 있습니다. 사적 주체. 자, 사적 주체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민간이죠. 민간. 민간이다. 그럼 민간 부분입니다. 민간 하면은 사적 주체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죠? 우리가 공법의 주체가 누구죠? 공공 부분이죠. 그래서 공적 주체가 있어요. 공적 주체. 공적 주체입니다. 그러면 공적 주체는 누가 됩니까? 국가기관이 되겠죠. 정부. 그래서 공적 주체는 국가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결합한 것을 우리는 뭐가 됐나요? 할 때 제3섹터다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 민간 부분과 공적 주체를 결합했을 때 이 두 개를 결합했을 때를 뭐다? 제3섹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억지로 암기하려면 빨리 보고 그냥 넘어가세요. 멈추지 말고. 근데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적 주체가 추구하는 것이 있고요. 공적 주체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결합했어요. 결합. 자, 그러면 사적 주체는 뭘 할까요?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 예, 돈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효율성을 강조해요. 효율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윤 추구다. 효율성이 뭐다? 이윤 추구다. 그래서 이 말이나 똑같은 의미다 하는 거죠.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럼 효율성을 강조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사적 주체입니다. 이걸 맞게 연결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 추구도 똑같아요. 그럼 공적 주체는 국가기관이죠. 국가는 뭡니까? 어떤 개인이나 어떤 법인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하죠. 그럼 뭡니까? 형평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기관은 뭐를 강조한다? 형평성을 강조한다 하는 거죠. 형평성.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형평성을 뭐다? 공공성, 사회성을 강조하고 공공성을 강조한다. 공익성이라 하죠. 이 말이나 이 주체는 누구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자, 그러면 41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2번 있어요. 부동산 활동을 분류라고 있는데요. 자, 가로 1번 있어요. 자, 가로 1번 우리나라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있는데요. 자, 여기서 부동산업을 크게 나눠서 뭐라 했나요? 예, 임계공 있어요. 임대업, 공급업, 소분류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업 있어요. 자, 소분류. 자, 부동산업은 뭐 이렇게 분류했어요? 임대업과 공급업, 임대공급 있어요. 자, 임대는 뭡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샀어요. 그럼 보유하면서 임대하겠죠. 그럼 임대업이 활성화되겠죠. 나중에 팔겠죠. 공급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부동산이 보유하고 임대될 때까지는 팔릴 때까지는 그것을 뭐냐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걸 관리 서비스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분류하니까 임대업, 개발, 공급업 있어요. 임계공 있어요. 임계공.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은 관리업, 그 다음에 중개, 자문, 감정 있죠. 중자감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자, 다시 이제 분류 보니까 자, 부동산 임대업이 있죠. 임대. 그 다음에 개발 공급이 있죠. 개발을 해야 공급하는 거죠. 개발업이나 공급업이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서비스업 쪽의 문제는 관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중개, 자문, 감정 있어요. 자, 중자감 있어요. 그럼 요거를 분류할 때 이제 마지막에 분류될 때 임대업에는 주거용가, 상업용, 주거용가, 비주거용가, 그 다음에 기타로 나눠지면 세 가지로 나온다. 주비기, 주기비가 하는 거, 주비기 세 가지로 분류되더라 하는 거죠. 주거용 임대업도 있고 상가나 그런 거는 비주거용이죠. 그다음 기타 땅이라든지 이런 거를 임대하더라 하는 거죠. 그다음 개발 공급도 주거용, 그다음에 비주거용 개발하고 기타.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되더라. 임계공은 주비기 세 가지로 분류되더라. 이 정도 알면 되고요. 자, 관리입니다. 관리는 언어로 보면서 주거용 관리와 비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기타는 없더라 하는 거죠. 기타는 없더라. 두 개만 있더라 하는 거죠. 자, 중자감은 하나, 중개, 그다음 자문, 그다음에 감정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거용 비주거용 구분 없이 중자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구분이 작년에 났어요. 작년에 출제됐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확률은 한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서치고 빨리 진행하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항상 앞에 문제는 놓을 수는 있지만 확률은 엄청 떨어진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내가 좀 빨리 넘어갈 거, 아, 작년에 출제됐구나. 그럼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구나. 이해됩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보고 지나가라.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42페이지 보면은 예제 문제 있어요. 예제 문제 26회 났죠. 예,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1번 가학을 순수가학과 응용가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어느 가학이다? 응용가학에 속한다. 맞죠? 아까 부동산 학은 순수가학이 아니잖아요. 순자는 추하다. 순수가학 아니에요. 자연가학 아니에요. 되나요? 추상적 학문 아니에요. 그래서 응용가학에 속하고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활동에 따른 현상을 포함합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 있어요. 종합식 접근 방법이 있어요. 종합이라는 것은 뭐죠? 모든 법 다 아루는 거죠. 그래서 법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복합 개념이다. 종합하면 뭐다? 복합 개념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4번에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라고 있고요. 5번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 안정성 원칙이 있는데, 자, 이거는 거의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부동산의 활동, 부동산의 일반 원칙은 우리가 능안경공이 있어요. 능률성 원칙, 안정성 원칙, 경제성 원칙, 공정성 원칙이 있는데 요즘은 거의 출제 안 되니까 그 신경 꺼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이 5번이 우리가 틀렸습니다. 이거는 소유활동이라고 했는데 소유활동은 능률할 원리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틀렸습니다. 예, 능률할 원리 아니고 소유활동.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부동산 활동의 속성 있습니다. 자, 부동산 속성 이것도 암기가 아니고, 자, 아까는 부동산 학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부동산이란 학이죠. 학문적 성격을 말하고 있고 이건 학문적 성격을 말하는 거하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속성 틀리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으로서 속성, 부동산 활동으로 속성. 그래서 활동입니다. 이건 부동산 학 개념이고 학문적 성격을 물었고 부동산 활동으로서의 속성, 활동으로서의 속성입니다. 그럼 활동은 누가? 인간이 부동산을 뭐한다? 이용한다 하는 거죠. 예,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할 때 어떤 활동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중요한 것이 과학성, 기술성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고요? 과학성이 가지고 부부동산 인간할 때는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다? 이론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를 추구하구나.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해. 그래서 이론하면은 뭘 생각한다? 과학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술하면 그대로 그 말대로 응용 기술, 기술성을 말합니다. 두 개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는 거죠. 어느 것이 우선한다 이렇게 하면 답이 틀리다는 거죠. 과학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아까 부동산을 인간이 부동산을 할 때는 뭐가 있어요? 무슨 사법과 공법이 다르지죠. 그럼 우리가 무슨 주체가 방금 있었어요? 사적 주체가 있었죠. 사적 주체는 뭘 강조했습니까? 효율성을 강조했죠. 효율성, 그 이윤 추구를 강조했죠. 자, 그다음 공적 주체. 공적 주체는 팽팽성을 강조했죠. 그리고 팽팽성은 뭐였어요? 사회성, 공공성이라 했죠. 그래 부동산 활동은 사적 주체에 대한 이윤 추구를 강조할 수 있고, 그다음 공적 주체에 대해서 뭐다? 형평성에 따른 사회성, 공공성이야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에 가면은 44페이지에는 부동산 활동은 인간의 부동산을 이용할 때 그게 중요한 것, 전문성이 요구된다. 전문가의 활동이다. 전문성. 그래서 별표시 하나 해주세요. 전문성. 전문가의 활동이야. 그러면 거기에 1차 수준에 대한 활동이 있고 2차 수준의 활동이 있고 3차 수준의 활동이 있습니다.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 자, 1차 수준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본인을 가리킵니다. 소유자의 활동, 본인 활동 말합니다. 그러면 2차 수준은 그게 관련자, 그다음 관련자 이렇게 합니다. 관련자. 자, 그럼 3차 수준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1차와 3차를 구분하면 나머지는 다 2차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두 가지만 항상 언급하는데 중개활동, 부동산은 중개활동은 본인이 중개할 수 있죠. 본인이 자기 물건을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 개념입니다. 소유자 개념. 자, 그러면 중개활동의 전문가 하면 3차 수는 누굴까요? 우리 누굽니까? 중개의 전문가? 공인 중개사가 되겠죠. 공인 중개사. 그러면 그때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건립분석사나 감정평가사는 2차 수준에 속한다.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다. 여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감정입니다. 감정평가. 자, 감정평가 누가 합니까? 본인이 본인 부동산을 얼마다 이렇게 감정할 수 있겠죠. 그건 1차 수준입니다. 되나요? 그러면 감정평가사의 3차 수는 전문가가 누구야? 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입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관리, 아파트에 대한 관리에 대한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주택관리사 있어요. 건립분석의 전문가는 뭘까요? 건립분석사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언급하는 이 자격증들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간다고요? 옛날 건설부라 했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다. 근데 단지 그 시험 제도를 뭡니까? 위임을 해주고 가지고 하는 거고, 관리청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가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라고요. 공인 자격증이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윤리성입니다. 윤리성이 있어요. 윤리성. 그 윤리성에 보면 1, 2번 있어요. 윤리성의 유형.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 있습니다. 고용윤리는 어떻게 되냐? 고용주와 종업원 관계, 이거 고용윤리. 조직윤리는 우리가 단체를 말해요. 내가 공인중개 자격했다면 공인중개협회에 가입합니다. 그럼 단체 있죠. 주택관리사면 주택관리사 협회에 또 가입합니다. 그 분야의 단체를 우리가 조직이다. 너 조직을 배신해 이래 하잖아요. 검찰들이 뭡니까? 조직을 또 배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뭉치는 거죠. 서로 간에. 이 조직윤리입니다. 서비스윤리는 우리가 뭐가 됐나요? 부동산 업자와 의뢰인간 관계. 업자와 의뢰인 관계를 우리가 서비스라고, 공중하면 우리가 대중이죠.
우리가 공중 도덕을 지켜야 돼. 공중 도덕을 지켜야 돼.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공중 도덕을 지켜야 돼. 대중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원 2번에 별표시 한 개 하시고 그게 기업과 니은번을 조심하세요. 쉽게 말하면 조직을 나는 회사에 들어가니까 회사 사장과 조급은 관계가 조직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거는 고용 관계에 있는 거죠. 사장과 조급은 관계는 고용 관계에 있다. 고용윤리입니다. 자, 그러면 단체 하면 뭐다? 그건 조직윤리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활동은 어떤 걸 할 때 아주 많은 정보 활동이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해요. 그 지에 가면은 인구가 많을까? 소득이 많을까? 내가 그 지에 가면 장사가 잘 될까? 그럼 어떤 업종이 필요할까? 아주 많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정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죠. 부동산은 특히 이동을 할 수 없어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정보 활동이 아주 중요한데 그 정보 활동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직접 현장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눈으로 봐야 돼요. 그걸 현장을 김장이 아니고 현장이에요. 현장에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임장 활동이라 합니다. 무슨 활동? 임장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보 활동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7번에 보면 임장 활동이 필요해 이 말이에요. 임장 활동이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장 활동이 되나요? 왜?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자, 임장 활동 옆에 뭐가 됐나요? 부동성 때문에.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임장 활동이 필요해요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부동산은 인간과 인간 간에 다루는 거니까 대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인간이 부동산을 다루죠. 그럼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8번에 배려의 장기성이 있는데 토지는요 소멸되지 않는 영속성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면 과거도 존재했지만 현재도 존재하고 미래도 존재할 거야. 그러면 단기적인 생각하지 말고 장기성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자. 모든 소유와 이용과 투자적인 문제를 모두 장기성을 고려하면서 투자하자. 배려의 장기성입니다. 자, 그다음 공간 활동이에요. 부동산은 움직이잖아요. 근데 요게 부동산은 이용을 하면서 무슨 활동일까? 요거를 땅 자체를 우리가 지표라고 합니다. 지표. 이 지표를 이용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거 지상 부분도 이용하죠. 이 지상 부분을 다르게는 우리가 공중공간 이렇게 하죠. 지상 공간을 공중공간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을 지하죠. 지하. 그럼 이거를 지중공간, 공중공간 하면. 그럼 인간은 부동산을 이용할 때 지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하 부분도, 지상 부분도 이용합니다. 이거를 공간 활동이다. 공간 활동을 다르게는 입체다 이렇게 해요. 평면적인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입체적인 문제. 위아래를 다 이용하는 입체 활동이다. 공간 활동이다 하면 뭡니까? 입체 활동. 몇 차원입니까? 하나, 둘, 셋. 3차원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부동산 활동은 모든 학문과 관계 있죠. 모든 학문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복합 개념과 관계돼 있어요. 법률적 문제, 경제적 문제, 기술적 문제와 관계돼 있어요.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의 기본 개념적인 문제가 갔어요. 자, 그 다음 48페이지 갑니다. 48페이지 보면 부동산 개념과 분류 있는데 자, 이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앞에 문제보다 더 중요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출제 빈도가 더 높은 그 중에 아까 복합 개념이 있었죠. 그 복합 개념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이 부동산 개념과 분류인데요. 자, 48페이지에 부동산 개념이 복합 개념 부동산 돼 있죠. 자, 복합 개념 부동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표 있죠, 표. 표에 별표지 3개. 이것을 여러분이 안 보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 다 된 거야. 이 표에 있는 거를 안 보고 그릴 수 있으면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복합 개념을 우리가 분석해 봅시다. 자, 48페이지입니다. 자, 표 있다 했어요. 그 표만 보세요. 복합 개념이란 복합 개념. 자, 아까 복합 개념적인 문제를 3대 측면이라 했죠. 3대 측면을 보니까 무슨 측면이 있다? 법률적 측면. 법률적 개념이 있어요. 법률적 개념.
자, 이 법률적 개념에서는 다시 뭐로 나눠지느냐? 협의 개념과 좁은 의미 개념과 넓은 의미 개념, 강의 개념을 나눠져요. 자, 법률적 개념은 뭐와 무엇이 나눠진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됩니다. 라고요.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은 법률적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법률적 개념은 뭐와 관계 있느냐? 일단 소유권과 관계 있어요. 소유권 등과 관계 있다 하는 거죠. 소유권을 기준해 가지고 뭐 저당권도 생기고 가압류도 생기고 가처분 행위 생기죠. 소유권과 관계 있어요. 법률적 개념은. 자,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하면 우리가 뭐냐? 민법상의 부동산입니다라고 해요. 민법상 부동산입니다라고 한다 하는 거고. 자, 민법상 부동산은 또 뭡니까라고 하는. 그럼 이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다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다. 민법상 부동산은 또 뭐예요 할 때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하는 거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그러면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민법상의 부동산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전체를 기본으로는 토지를 우리가 부동산을 복합 개념, 법률적 개념은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얻는 것은 토지의 법률적인 소유권이니까 토지의 소유권은 어디 범위에 미치나요? 하는 내용이 한 개 딱 나와요. 토지. 그러면 토지의 소유권은 이렇게 나와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자는 법률적 개념에서 아까 뭐가 있어요? 지표가 있고 이 지표가 있고 공중도 있고 지중이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법률적 개념 소유권 행사를 어디까지 합니까? 하는 거예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 정당한 이익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지 못하죠. 예, 이게 상하에 미친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상하에 미친다. 그러면 상하에 미친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법이니까 지상 부분은 모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미치는 범위가 사적 공중권이 있고 그다음 공적 공중권이 있다고요. 그러면 공적 공중권은 전파나 요리라는 것은 그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적 지중권이 있고 공적 지중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나중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내려간다 하는 거죠. 방금 토지는 소유권 범위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 했어요. 알겠어요? 네, 구체적이지 못하다 하는 거죠. 자, 그걸 문제 풀면서 계속 보면 되고요. 근데 요거보다는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이 정착물에서 그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합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착물입니다.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이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범위다. 그럼 이 정착물에는 독립 정착물이 있고 종속 정착물이 나눠집니다. 자, 정착물에는 다시 뭐로 나눠진다고요? 예, 독립 정착물, 종속 정착물 이렇게 됩니다. 종속 정착물입니다.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이 있는데요. 자, 종속 정착물 대부분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은 종속 정착물입니다. 그럼 종속 개념을 보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자, 토지 위에 있는 거, 이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 있는 것이 정착물이 있는데 이것이 종속 정착물이에요. 종속이 뭡니까? 희속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종속 정착물은 독립성이 없고 토지에 희속되는 겁니다 하는 거죠. 토지자 소유자의 물건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토지로 본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의 물건으로 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가 매매가 됩니다. 그럼 매매가 돼서 기존의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그다음 매매가 돼서 을가 매매가 됐을 때 토지가 매매되면 이것이 종속 정착물이니까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도 누구 것이 된다? 매수자 것이 된다 하는 거죠. 되나요? 종속 정착물이 돼 매매가 돼 토지가 매매될 때는 종속 정착물은 누구 것이 된다? 소유권이 함께 넘어간다 하는 개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게 종속 정착물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종속은 다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독립 정착물 외에는 다 뭐로 보면 됩니까? 종속 정착물을 보면 되겠죠. 독립 정착물은 5가지 유형이 딱 있어요. 5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5가지 유형이 첫 번째가 1번 있어요. 1번 공실합니다. 우리가 공실한다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등기
등기 등록은 하면은 부동산이나 어떤 물건들이 1등기부가 한 개 물건이에요. 한 개의 등기부가 존재하는 걸 하나의 물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토지 위에 있으나 별도로 등기 등록한다. 건물은 등기부가 있죠. 그럼 이거는 따로따로 거래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따로따로. 그 다음 우리가 민법에서 특별법에서 수목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럼 수목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가 날아가지고 씨앗을 떨어뜨려 가지고 자란 나무가 아니고 인간이 식립한 거예요. 인간이 식립한 거 식립해서 집단을 구성한 거 있어요. 그때 중목 대밭 있죠. 대밭. 그리고 가수원에 있는 가수나무들 그 다음에 우리가 편백나무 자작나무 이렇게 목재용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땔감용이라든지 이렇게 집단의 구성 잎목이 있어요. 잎목. 그거를 우리가 통해서 설립자, 잎목이 있습니다. 그럼 등기를 함으로써 독립성을 가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저당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를 맹인방법을 필요한 거예요. 맹인방법. 자, 이 맹인방법이라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않지만 맹인이 뭐냐? 나의 이름을 부착한다는 거죠. 이게 내 것이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를 쳐서 내 것이다라고 독립성을 하거나 아니면 관할관청 시나 군이나 군청에 가가지고 내 명찰을 부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한 700년 넘게 된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땅 위에 있는 나무를 팔지 않겠어. 그럼 독립성을 인정해줘.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인방법을 필요했을 때 우리가 그런 맹인방법을 필요한 나무나 식립된 거 이것을 우리가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인의 토지. 자, 중요한 거 타인 토지입니다. 자,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한 농작물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토지 위에 있지만 내 땅이 아니고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이 있어요. 정착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땅을 빌려가지고 그 농작물 지면 그거는 소유자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잖아요.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토지, 근원이 있든 근원이 없든 관계없다. 근원이라는 것은 계약 관계를 있든 없든 관계없다. 일단 내가 타인의 토지 위에 뭔가 정착을 시켰으면 그건 뭡니까? 계약 관계 있든 없든 내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민법을 좀 더 비워보게 했으면은 내가 남의 땅에 가가지고 허락을 안 받고 점유를 했어요. 점유가 어떤 농작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해가지고 그거를 철거하세요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이 뭡니까? 그 농작물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럼 배상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철거하세요 안 해주면 너가 이때까지 내 허락을 안 받고 사용했기에 사용료를 달라라고 청구한다고요. 무조건 내 땅에 누가 자기가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들어왔죠. 무조건 불태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민법상에서 더 익혀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할 때는 뭐를 강조하자? 요거 독립정착물. 자, 그럼 독립정착물은 자 토지가 있고요. 그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이 뭐다? 독립정착물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독립정착물은 토지에 기속됩니까 안 됩니까? 예, 기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각각 별개의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가 뭐가 된다?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갑 소유 토지가 을과 매매해서 을에게 넘어갔어요. 그럼 위에 있는 독립정착물도 함께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안 됩니까? X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종속은 매수자 것이 되고 독립정착물은 따로 매매 계약을 해야 된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까지 복합 개념, 법률적 개념이 해비 부동산, 토지 및 거정착물 됐어요. 자, 그러면 강의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 법률적 개념에서 이 해비 개념을 계속 강조하라고요. 나머지는 빨리 들어와요. 해비 좁은 의미 그리고 자, 근데 강의의 부동산이 있어요. 강의 부동산 할 때 앞으로 우리가 학계로 개면 해비 강의 계속 나와요. 근데 강의로 넘어갈 때는 앞에 있는 해비 개념을 항상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됐나요? 그러면 해비 플러스 뭐가 되느냐? 준 부동산이 있어요.
준부동산. 그러면 준한다는 건데 본다, 준한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은 아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동산을 인정해 줄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다는 거죠.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이거를 준부동산은 어제 부동산이다, 간주 부동산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준부동산이 되기 위한 요건은 뭡니까 하는 거죠. 준부동산 되기 요건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공시 수단을 갖출 것. 반드시 공시 수단을 갖출 것. 저 공시가 뭡니까? 등록을 할 것 있어요. 그럼 등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는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등기 등록하면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취급해 준다 이 뜻입니다. 되나요? 그럼 요게는 자, 그러면 요게는 준부동산은 뭐냐는 차량, 자동차, 그다음 기계, 그다음에 선박, 그다음에 항공기,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산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등록하죠. 등록하면은 누군다 부동산으로 취급해 준다. 이렇게 그래요. 차, 자동차, 선항이 있어요. 차기선항.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아까 여기서 말했던 입목 있죠. 입목이 있어요. 입목 등기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권리 중에는 강업권, 어업권 있어요. 강업권, 어업권. 그다음에 강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등등등등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되죠. 자, 우리 시험에 딱 나온 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선박을 한 개 말했는데 선박은 톤수가 있는데 20톤 이상은 제가 커요. 그럼 그는 선박이 입출항 장소가 있어요. 그걸 선적항이에요. 그 땅을 말한다고요. 그게 등기한다 말이죠. 근데 20톤 미만의 배면은 육지에 올라가 가지고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적은 배란 말이죠. 그런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톤 이상 배만 된다. 모든 선박이 아니다. 이거 한 게 낫다고요. 예. 자, 그 개념. 자, 그래서 법률적 개념에 대해서 회비 개념과 그다음에 준부동산 강의 개념까지를 설명을 드렸죠. 됐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는 요까지를 잘 정리하는 거. 됐나요? 자, 요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무슨 개념이죠? 물리적 개념이 있어요. 물리적. 자, 그러면 물리적 개념과 경제 개념을 먼저 할게요. 경제적 개념. 이 경제적 개념과 물리적 개념은 깊이 있는 내용을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53페이지 부동산이 경제적 측면을 바라볼 때는 어떠한 개념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자, 부동산을 경제적 측면을 바라볼 때는 경제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뭐니 해도 머니. 누구나 좋아하는 머니, 돈이라고요. 그럼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에서 누군가가 소유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가치물이야. 자, 무슨 개념이 들어간다고요? 소유하는 그리고 이용하는 가치물이야. 소유 이용가 가치물이야. 이것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은 누군가가 소유할 수 있는 가치물입니다. 이 개념이 뭐라고요?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또 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높죠. 재산적 가치가 높으니까 재산적 가치입니다. 부동산은 무슨 가치물이 된다? 재산적 가치물이 되네요. 너 소유물이 돼요. 자본재입니다. 뭐라고요? 재산적 가치물이 되는 걸 뭐라고요? 자본. 소유하면서 이용 가치물 되는 걸 뭐다? 자산. 소유 플러스 이용 가치물 되는 것은 자산이라고요. 그 다음에 재산적 가치가 되는 것을 자본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개념 부동산은 자자 있습니다. 자자 이렇게 자자. 자, 그다음 부동산은 매매가 가능하죠. 예, 그럼 시장에는 항상 부동산은 시장에는 뭐 합니까? 사고 팔죠. 시장에는 공급 행위를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소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거래를 하겠죠. 그럼 거래를 할 때는 돈이 주고받겠죠. 그러면 부동산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누군가가 어느 지역에 내가 주택이 필요해. 그 주택을 소비하고 싶다.
주택을 소비하고 싶다. 그럼 주택을 소비하고 싶으면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지가 필요하잖아요. 택지가 필요하다. 택지 공급을 한다고요. 되나요? 그래서 부동산은 요 수요적인 측면을 우리는 뭐냐 하고 소비재다. 부동산은 소비재 성격을 띠고 있다. 부동산은 무슨 성격을 띠고 있다? 예, 소비재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하는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해서 공급한다. 생산 요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거래를 한다 했죠? 거래를 합니다. 이 거래를 하면서 이윤을 남기겠죠? 이것을 우리는 거래 대상물을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거래하는 물건은 뭐라고요? 상품.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위한 물건이다. 상품제다. 부동산은 판매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에서의 부동산은 딱 5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말 절대 안 섞습니다. 그래서 방금 뭐였죠? 자자 있었죠. 자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생산과 소비적인 문제 있죠. 그리고 마지막 그 거래될 때 상. 그래서 자자, 생소, 상 이 5가지가 경제적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끝났죠. 그 다음 다시 조금 요거는 깊이 있게 들어갈 때도 있고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을 때 있는데 자 물리적 개념이 있어요. 자 물리적 용어를 우리가 다르게는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기술적이라 말을 쓰기도 합니다. 기술적이다 말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이거를 인간이 건축할 때는 공학이라 하죠. 공학적 개념이다. 그래서 물리적 개념을 기술적이라 표현을 써도 되고 공학적인 용어를 써도 똑같은 표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개념. 자,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이 49페이지 있는 내용이죠. 자, 교재 49페이지 있어요. 자, 그러면 물리적 개념에 대해서 물리적 개념할 때는 인간이 눈으로 보는 측면, 부동산 자체가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측면.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란 자체가 뭘 가지고 있다? 지표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 공중 공간이 있고 지중 공간이 있어요. 지표, 그 다음 공중, 지중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일컬어서 우리는 물리적 개념에서 부동산은 하나의 뭐를 가지고 있다? 공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뭘 가지고 있다? 공간을 두고 있다. 그럼 부동산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위치를 두고 있다 하는 거죠. 좌표를 두고 있죠. 좌표. 토지는 좌표를 두고 있어요. 위치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공간과 위치 이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할 때 이 공간이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 환경들은 끊임없이 변하죠. 비바람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냐? 환경이다 하기도 하고. 환경. 그다음 자연 환경이 있고. 이거를 자연이다라고 합니다. 자연. 딱 4가지. 4가지. 그래서 물리적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은 공자, 위, 한 이렇게 4가지 암기하면 돼요. 공자, 위, 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해야 돼. 공자, 명자, 공자, 순자 있죠. 공자가 뭡니까? 학문을 하도 연구하다 보니까 맨날 때를 제대로 걸려요. 위 환경이 안 좋다. 네? 공자, 위한, 공자, 위한 되나요? 자 이렇게 나중에 조금 세부적으로 하면 위치에 대해 세부적으로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공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할 필요 없고 이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개념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 넘어가면 되겠죠. 네. 56페이지 문제 볼까요? 56페이지 보니까 그 예제 문제 있어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작지은 것은 있죠. 자 거기서 큰 타이틀이 뭐와 무엇을 구분하라고 냈습니까? 56페이지 경제적 개념과 물리적 개념을 그냥 구분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본은 뭡니까? 돈과 관계 있죠. 재산이다 했죠. 그럼 경제가 되겠네요. 소비재는 뭡니까? 사고 판다 했죠.
그러면 그 돈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것도 경제가 되겠죠. 공간은 뭡니까? 물리적 개념이죠. 생산 요소도 생산하면 돈이 들어가죠. 예? 생산 요소 생산한다고요. 그럼 경제. 거래할 때는 뭡니까? 공급과 소비입니다. 공급을 생산해서 공급한다고요. 소비는 그것을 필요한다고요. 자, 그다음에 자연은 뭡니까? 물리적. 자산은 예, 경제. 자산하면 뭘 생각하려고? 소유 플러스 이용. 소유할 수 있고 이용하는 물건들을 제하 자산이라고요. 자, 위치는 물리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놓으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죠.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수준이 하입니다. 하. 상중하가 나눠져요. 우리 문제에서 상중하가 나는데 항상 3대 4대 3을 나와요. 40문제가 뭐 전부 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3대 4대 3이라고요. 30% 40문제에서 12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 하에 속하는 문제가 12문제 논다고요. 네? 가장 어려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12문제 논다고요. 한 중간적인 문제가 16문제가 예? 중급 정도의 문제 온다고요. 항상 이렇게 포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점 목적이 아니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쉬운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맞아주면은 합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거죠. 알겠나요? 예. 우리는 개론을 몇 점 목표 되면 돼요? 60점 목표 돼요. 6점 목표 돼요. 근데 70점 맞으면 돼. 근데 민법을 7점 받고 예, 개론은 60점 받으면 합격하는 거야. 평균 60이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법률적 개념 부동산 있는데요. 자, 가로 1번 회비의 부동산 있죠. 자, 거기에서 회비 개념에서 가운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거처창물인데요. 자, 이거 설명을 했죠. 그 다음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토지 있죠. 토지 원 1번 있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두 번째 보면 토지의 소유권은 거기부터 물쭉 거세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거 꼭 밑줄 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7페이지 보니까 정착물 있죠. 정착물 보니까 원 2번이 민법상 정의가 있는데요. 밑에 표가 있죠.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동산으로 간주하는 거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읽으세요. 그런데 뭐는 계속 정리하자. 독립정착물은 별 표시해가지고 5가지 유형을 아파트, 빌딩 이거는 건물이죠. 건물은 등기란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입목도 등기란다 했죠. 2개 있죠. 그 다음 맹인방법을 필요한 수목을 집단이나 미분리가실 즉 맹인방법을 필요한 맹인방법이 딱 들어오면 무조건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근원에 와여 타인의 토지 포인트로 뭐냐 타인의 토지에 있어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농작물 근데 앞에 근원이다 근원에 와든 근원에 와지 않든 관계없어요. 알겠어요? 근원에 와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약관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이 있으면 독립성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나머지는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면 되겠다. 자, 넘겨보세요. 58페이지 보면은 가로 3번 있는데 정착물을 구분 기준은 자, 이거는 뭐가요? 정착물을 구분 기준은 이거는 뭐냐? 건물입니다. 설비입니다. 설비. 미국식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방식이 아니고 미국식인데 가끔씩 시험에 출제됩니다. 가끔씩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번 과정에는 크게 다르지 않고 한 번쯤은 언급하겠지만은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 없어요. 자주 노는 건 아니니까. 예. 자, 그리고 59쪽에 보니까 가로 2번 준부동산 있죠.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가운데 뭐 있어요? 반드시입니다. 등기나 등록 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다. 준부동산은 원래는 뭔데? 동산이지만 반드시 뭘 해라고요? 공시 수단을 갖추면은 준부동산으로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네요. 자, 60페이지에 있는 동산과 부동산 있죠? X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 첫 시간에는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문제를 다루면서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래야 하기 전에는 문제 풀기 전에는 그냥 요거 핵심 있죠. 간단하게 핵심만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자, 조금 이따 보죠.